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야권 일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라고 생중계 불허 이유를 밝혔는데요. 지난 15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같은 이유로 네.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특히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라든지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재판에서는 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위증 교사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 라면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네. 또 김 씨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이를 두고는 김 씨의 주관적 기억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사뿐 아니라 위증 자체도 맞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에 있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이 앞서 1심에 선고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다음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1심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633 기준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당장 내년에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633 기준이란 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도 각각 3개월로 1년 내에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이번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굉장히 법리라든지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해서 이르면 내년 혹은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정치권에선 이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어요.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그리고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을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특히나 이 법이 이재명 대표의 그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던 15일 그리고 하루 전날 발의됐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입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해당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대표 재판 중에 면소,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도 국민의힘 내에서 어제 갑론을박이 일었는데요. 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서 면소는 불가하다라는 의견과 부칙을 적용해서 면소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일부 주장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재표결에서도 국민의힘 전원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민생 행보를 통해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실용주의, 먹사니즘을 앞세워서 현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고요. 그 이면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이른바 플랜 B, 차기 주자로 언급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을 했는데 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또 결속을 통해서 분열을 방지하고 차기 주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당내 기류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들과 사석에서도 단일 대우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실형 선고는 너무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 대학살이 일어났죠. 공천에서. 그래서 그에 대한 학습 효과로 보이는데요.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 대표에 반대되는 의중을 말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폭넓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원외에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일 대우 유지가 벌써부터 균열이 가고 있고 당선 무효형이 2심과 대법에서 깨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도 내심으로는 차기를 누구로 가져가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냐, 향후 당 전략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러한 고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표적으로만 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오른다거나 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그 내용 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 대표가 계속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묻히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 사안이 만약 가족들이 직접 익명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을 썼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한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또 당사자인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이 직접 비방글을 썼는지 아니면 명의를 제3자가 도용해서 쓴 것인지 혹은 해킹인 건지 혹은 동명이인인 건지 전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밝혔는데 2주 넘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도 친윤계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당이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자신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먼저 시기적으로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당 내에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보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전까지는 관련한 입장이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어제도 무려 2주 만에 처음 입장을 밝힌 건데 한동훈 대표가 위법성이 있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명예훼손이라든지 위법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즉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당내 의원들은 평소 한동훈 대표답지 않은 대응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남,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원 여부를 공개했고요. 자체 진상조사를 즉각 지시를 네.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족이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내부적으로도 전략 구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윤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네. 있어서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쟁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작성자가 윤 대통령의 비방글을 올렸고 이러한 글들이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고 기사화됐다는 점에서 여론조작 의혹도 얽혀 있는 형국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여권 인사들로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떤가요?
네, 명 씨의 진술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처럼 줄줄이 현역 의원들까지 얽혀 들어가게 될까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만 명 씨의 말에 허풍이 많이 껴있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그간 연루된 의원들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확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최근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메신저를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정이 공천이라든지 당과 관련한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적 위치에 있지 않은 비선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울 만큼 당정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대목이죠.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빠지게 되는 설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언보다도 윤 대통령이 실제 명 씨의 부탁을 받고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국면이 됐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복귀에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인적쇄신의 신호탄으로 봐도 될까요? 네, 신호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인적쇄신을 위한 검증 작업에 이미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남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수석 비서관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인적쇄신과 관련해 개각은 개혁과 맞물려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에 따른 개각도 이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역 의원들도 개각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적쇄신이 이루어진다면 강도와 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상징성이 가장 컸던 강기훈 행정관이 나가게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김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7인방에 대한 인위적 인사 조치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개각의 경우에는 꽤 폭이 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장관 등을 두고 전직 의원, 현역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임기 후반기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져 있는 현역 중진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팎에선 국무총리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누가 있어요?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5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정현 전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홍 시장은 총리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당무 관련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한동훈 대표를 많이 저격하는 글이 보입니다. 그리고 추 원내대표가 총리로 가게 될 경우 원내대표 이제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데요. 그럼 중도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내대표를 중도에 뽑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당 안팎에서는 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로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해 줄 수 있는 총리 후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직전까지 좀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추경호 원내대표나 홍준표 대구시장보다는 이제 주호영 의장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보다 좀 가능성이 높은 카드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좀 상승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반사이익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번 대통령의 이제 남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함께 가지 않은 점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인적쇄신과 개각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정부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한 평가를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방향 역시 옳았다라든지 이렇게 자평을 해서는 안 된다. 더욱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자세로 쇄신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힘이 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향후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 추진 동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25일에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 추진의 명분 또한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다만 이 대표로서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으로 가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나다라는 판단을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시나리오도 일부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이제 당선 무효형을 덮기 위한 방탄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